오늘부터 퍼블리싱 심화교육 과정을 3일 동안 진행하는 토끼소프트 전지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안내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혹시라도 다운로드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심화교육 과정을 진행할 건데 우리가 기본 교육에서는 실질적으로 컴포넌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컴포넌트가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내가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속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본 교육에서는 말 그대로 이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 그 속성들을 또 작성해야 되는 문법, 그러니까 스타시트 편집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본 교육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을 가지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심화교육 3일 동안은 첫날은 우선 컴포넌트의 구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컴포넌트의 구조에 대해서 하면서 모든 컴포넌트를 우리가 구조를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구조가 비슷한 컴포넌트들끼리 묶어서 그 중에 대표로 하나씩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은 컴포넌트의 기능을 볼 겁니다. 그리고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간단할 것 같아요. 내가 화면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컴포넌트를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일간의 과정 중에서 이틀 동안 컴포넌트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각각의 컴포넌트를 모아서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어 볼 거고 그 만든 템플릿을 가지고 내 전체 프로젝트의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하나의 속성 요소 그리고 컴포넌트의 각각의 모습, 그 컴포넌트를 모아놓은 템플릿, 그리고 그 템플릿들을 모은 전체 프로젝트 레이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컴포넌트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확인을 할 거냐면 나눠드린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은 가이드 2번에 컴포넌트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에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는데 요것이 자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컴포넌트의 가이드 요거 파일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든 컴포넌트를 내가 디자인을 해보고 그려보고 디자인 툴로 그러고 나서 버블싱 작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적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가이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 컴포넌트들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4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안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를 다 그려보면요 너무 좋겠지만 3일간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로 볼 거냐면 구조로 묶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들이 단일 구조로 이루어진 컴포넌트다 그러면 그 같은 구조의 컴포넌트들 중에서 대표로 한 개를 내가 작성해 보고 예를 들어서 드랍다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이다? 그러면 그 드랍다운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 중에서 대표로 하나 작성해보고 이런 식으로 전체는 못하지만 대표로 작성하겠다고 뽑힌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오늘 다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이제 가이드를 보고 작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가 그렇게 많이 또 친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컬러라던가 예를 들어가지고 컬러 그다음에 폰트 크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제 이거 가이드를 토대로 테마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정보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는 나타나져 있지 않고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zip 파일이 있고 PDF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교육 여기 지금 3번 장에 보시다시피 컬러에 대한 정보가 조금 나와져 있긴 해요.
문제는 이 컬러의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이드를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성을 한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막 이것저것 파일을 확인해 가면서 작업하시는 것 또한 시간적인 여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노멀이라고 하는 메인 컬러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기 이네이블 상태에 테두리 컬러를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가 RGB 코드로 이렇게 나와져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 그레이 이런 식으로 컬러 네임으로 쓰셔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레이가 됐다? 그러면 오버하고 포커스 때에 여기 지금 디자인의 컨셉이 얘보다 보더의 컬러가 조금 진해지는 컨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만약에 컬러 네임 그레이로 했으면 오버나 포커스일 때는 뭐 블랙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 포인트 컬러를 쓰는데 아까 전에 가이드에 봤던 것처럼 포인트 컬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왔다 갔다 보기 불편하시면 요거 그냥 뭐 스카이 블루라던가 그 블루 계열의 조금 컬러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컬러 네임으로 간단하게 접근하셔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무 다른 톤의 컬러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작성이 익숙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톤이 달라버리면 내가 작업한 결과가 제가 보여드리는 가이드하고 너무 다르게 나올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른 톤의 컬러는 사용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비슷한 컬러의 네임을 이용해가지고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컴포넌트의 가이드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제 작성을 할 거냐? 우리가 기본 교육 때는 처음으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툴을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면서 내가 툴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지 프로젝트가 처음 생성이 되면 그 프로젝트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확인을 했다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교육 3일 동안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세팅이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넘버링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여기 01로 되어져 있는 거 요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심화교육과정 첫날 사용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교육자료 안에서 바로 이제 프로젝트를 오픈하지는 마시고 요거 프로젝트 카피하신 다음에 C 밑에다가 붙여주세요. 경로 단순하게 C 밑에다가 붙여주시고 나서 이걸 오늘 이제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를 교육자료에서 C 밑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다 되신 분들은 툴 오픈하실게요. 개발 툴 오픈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프로젝트를 오픈하겠죠. 그래서 3일 동안 프로젝트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오픈을 해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진짜로 툴을 사용하실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것들 중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프로젝트를 접근하시면 돼요. 오늘은 우선 첫날이니까 툴을 이용해 볼 겁니다. 우리가 툴에서는 여기 지금 스타트 페이지 아주 직관적인 버튼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오픈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아니면 아이콘으로 본다면은 우리 사용했던 뉴 아이콘 앞쪽에 첫 번째 있는 녀석이 오픈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거로 툴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프로젝트 위치 가야겠죠. C 밑에다가 내 프로젝트를 지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C 밑으로 가셔서 넘버링 01로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 요 루트로 쫓아오시면은 파일 중에 XPRJ라고 하는 확장자가 붙어져 있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요거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 프로젝트의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하셔가지고 열기 하시면은 프로젝트 오픈이 될 겁니다. 보통 베이스나 프레임 베이스 위쪽으로는 대부분 내 지금 현재 오픈한 프로젝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프로젝트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베이스하고 프레임 베이스를 받고 오늘 사용할 녀석은 누구냐? 여기 EXE에 들어가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테마를 작성한다고 해서 컴포넌트를 화면에다가 다 하나씩 그려가면서 테마를 작성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그려져 있고 배치되어져 있는 화면에다가 내가 테마를 작성하면서 디자인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거 EXE에 그려져 있는 화면들을 뭐 어떤 경우에는 화면명, 뭐 1번 화면, 2번 화면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캘린더를 이제 같이 확인해 볼 거다. 그러면 캘린더 들어가져 있는 화면 오픈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화면을 이제 보시면 저는 화면명을 말하든 아니면은 뭐 옆에 나와져 있는 그 화면에 들어가져 있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말하든 오픈하는 게 이제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툴을 처음 설치하셔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옵션을 건드리지 않은 채로 보고 계시는 거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명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져 있는지 여기 코멘트는 안 보이고 화면면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거 1번 화면 제가 오픈해 볼게요. 우리가 내가 가이드를 작업한다거나 템플릿을 작업한다거나 본인이 작업하는 게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면 한 개, 두 개 그릴 거 아니고 그 화면에 어떤 거를 그렸는지 나도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하느냐? 화면, 그러니까 폼이 들고 있는 요 화면에서 타이틀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뭐냐 이 화면에 어떤 것들을 그려가지고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익스플로 창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본인도 아마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이렇게 하실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업할 건데 그 정보를 나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런 관련된 옵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툴에 옵션으로 가시면 되고 톱니바퀴 두 개 겹쳐져 있는 아이콘이 밖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아이콘으로 접근하던 메뉴로 접근하던 옵션으로 가보시면 시작 전에 뭘 확인할 거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environment 쪽에 show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메뉴 항목이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저 타이틀의 정보가 어디에서 보여줄지가 아마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서 확인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메뉴 항목에다가 체크를 해놓은 거고, 요 밑에 있는 차일드 탭은 화면명 옆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편한 대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의 쇼 인포메이션 이 메뉴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서도 작업하실 때는 어느 정도는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옵션 항목을 제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옵션은요, 에러 리스트나 아니면 온라인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툴을 좀 더 사용해 보시고 그 본인 편의성에 맞게끔 옵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조금 세팅을 변경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러리스트하고 온라인이었습니다. 이 인포메이션은 얘네들 두 개처럼 처음부터 이것도 조금 세팅을 바꿔놓고 무조건 하세요 이러한 메뉴 항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프로젝트는 화면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 구현되는 것도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오픈이 되면서 프로젝트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성능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서는 아니겠죠. 분명히 더 내용이 많을 것이고, 만약에 막 100번, 500번 이렇게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에선 얘네들 정보도 다 확인하면서 오픈한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항상 오픈해야 되는 메뉴 항목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때는 이 옵션에서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 화면을 한번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퀵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한 미리 보기인 퀵뷰를 눌러가지고 NRE 환경을 선택해서 런을 눌렀더니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저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눌렀더니 이러한 팝업이 뜹니다. 분명히 우리 어제는 안 떴었는데 뭐냐? 제너레이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엑사에서는 내가 화면을 그려서 실행을 하면 바로 내가 그린 컴포넌트가 실행이 돼서 딱 보여주는 구조가 아니라 변환이라는 걸 한다고 했어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 우리가 이거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거. 그거를 변환해서 그렇게 변환돼 가지고 떨어지는 산출물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화면을 만들고 화면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그 저장하는 시점에 뭐가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요 변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어서 화면 만들고 저장했을 때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변환 정보가 떨어지니까 내가 실행을 해가지고 눌렀을 때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프로젝트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오픈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화면까지 열어버린. 이럴 때는 이 변환 작업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화면 실행할 때마다 이 메시지가 뜰 거란 얘기입니다. 왜? 변환 파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작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한번 제너레이트 변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제너레이트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로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밖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녀석으로 내 전체 프로젝트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다 이제 산출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행해서 화면마다 볼 거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너레이트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단계가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가이드를 보고 우리가 작업을 시작할 건데 현재 프로젝트는 내 지금 프로젝트는 테마가 우리 프로젝트 처음 생성할 때 만들 때 나오는 블루로 지금 그러니까 공통 디폴트 테마가 적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테마를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작성을 하기 전에 테마 쪽 세팅을 조금 해볼게요. 테마를요, 새로 생성합니다. 대신에 생성할 때 테마 이름은 지금 프로젝트 이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어주세요. 지금 프로젝트 이름이 기니까 뭐 앞에 거 날리고 뒤에 것만 붙여가지고 작성을 하시던가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다른 이름 짓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마를 생성해가지고 당연히 그 테마를 내 프로젝트에 적용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적용한 다음에 우리가 저 테마를 사용할 건데 아시다시피 새로 생성한 테마는 기본적으로 모든 테마는 디폴트 내용, 그러니까 스타일시트하고 이미지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디폴트 받아온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죠. 우리는 우리 것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그걸 동테마로 변경하시면 돼요. 동테마로 만든다는 거는 여기 들어가져 있는 누구를 스타일 시트의 내용을 없애버리고 들고 있는 이미지를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도 이미지를 쓰긴 해야 돼요. 여기 지금 가이드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여기 아이콘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작업해서 우리도 써야 되는데 이러한 이미지 아이콘 작업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교육 자료를 참고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 자료 안에 보시면은 여기 1번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테마로 만들 때 들고 있는 이미지는 다 삭제하지만 나도 이미지를 써야 되니까 교육자료 안에 01의 이미지 폴더에 있는 내용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다 임포트 해야겠죠. 얘는 가져다 쓸 거예요. 그래서 동테마로 만들 때 스타일하고 원래 들고 있던 이미지는 지워버리고 내가 교육자료 안에 있는 이미지는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전체 프로젝트를 한번 새로 고침하실게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테마 세팅하는 거 요거 잠깐 작업해 보실게요. 한 3분만 드려볼게요. 25분까지 작성합니다. 지금 제가 요러요러한 세팅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작업할 때 사용할 테마를 세팅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새로 생성을 한 것을 적용할 때 어떤 루트를 이용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익스플로어 창에 대해서 기본 교육 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프로젝트의 정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분명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건드리고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도 제가 익스플로어 창의 목록 중에 4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교육 때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계속 기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헷갈려요. 처음 듣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는 3일 동안의 교육에서 저는 마찬가지로 익스플로어 창에서 4가지를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실습도 하고 확인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저 4가지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테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죠. 교육이 4일 동안 진행되는 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다라고 했던 거.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져 있는 테마 정보는 어딜 가서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그 테마를 내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테마가 있는 위치는 어디에서 체크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정보 적용된 테마 정보로 확인하는 것은 누구냐? 여기 environmen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environment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가 누구? 테마 아이디가 지금 내가 생성한 거로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테마를 생성하는 거 무조건 뭔가를 새로 만드는 거는 new 아이콘이에요. 거기로 접근을 해가지고 테마라고 하는 메뉴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테마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너무 기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은 빼버리고 뒤에 01까지만 이름에 넣겠습니다. 대신에 보시다시피 디자인 요소, 그러니까 정보가 리소스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경로가 이미 다 세팅이 돼서 내가 변경할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름만 주고 여기서 피니시 마무리를 하면 어디에서 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느냐. 디자인 정보가 있는 여기 리소스 익스플로어 테마에 지금 내가 만든 녀석이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거는 당연히 environment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 아이디가 블루에서 지금 내가 생성한 걸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보면 테마는 항상 새로 만들어도 누가 있느냐? 스타일하고 이미지 정보를 물고 온다고 했어요.
스타일의 내용을 싹 다 지워주세요는 여기 지금 현재 포커스가 스타일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X 전체를 지워버리는 아이콘으로 접근하셔서 내용 다 지워버리고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폴더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폴더 밑에 있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들고 온 것들은 날려버리고 내 교육자료 안에 있는 이미지를 여기 이 위치에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미지 그냥 선택하셔가지고 쭉 내려서 마지막 거 선택해서 요거 리무브 대신에 현재 포커스 가져 있는 폴더에다가 임포트를 하는 거죠. 누구 내 거를. 지금 저는 교육자료가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3일 진행하면서 교육자료를 되게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료 자체를 루트를 너무 복잡하게 두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바탕화면에 두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오늘 교육자료 안에 이미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 컨트롤 A 해가지고 열게 하시면은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영역에 내가 사용할 이미지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외부에 있는 내용을 내가 프로젝트에 담은 거라서 새로 고침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체 프로젝트를 새로 고침하면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 비어진 상태의 화면이 이제 디자인이 변경될 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만 배치되어져 있는 상태로 디자인이 다 바뀌어버리죠.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 가이드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변경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현재 내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생성한 테마를 이제 오픈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씩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가이드만 보면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컴포넌트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디자인 요소인 스타일 속성 중에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컬러를 뭐 포인트로 쓸 거고 폰트는 누구를 뭐 몇 픽셀짜리를 내가 공통으로 쓸 거고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죠.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공통 상태의 컴포넌트의 디자인에 사용된 폰트하고 컬러가 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개의 컴포넌트를 디자인해야 된다. 그런데 폰트하고 컬러 속성을 그 30개 컴포넌트에 다 각각으로 작업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뭐 속성 2개밖에 안 되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테마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스타일 작성할 때 안 써도 되는 거 불필요한 녀석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반복되는 거를 중복해서 계속 작업할 필요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속성 중에서 요거 2개, 폰트하고 컬러는요, 우리가 미리 설정을 조금 해놓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리 컴포넌트가 아닌 다른 영역에다가 걔네들을 설정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디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화면에서 보면 컴포넌트들이 어디에 그려져 있습니까? 말 그대로 화면, 여기 화면에 컴포넌트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컴포넌트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바로 위의 부분은 저 화면, 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을 속성 지정을 어디에다가 폼에다가 해놓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성 시작할 때 폼 먼저 세팅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처음이니까 add 셀렉터 불러와가지고 여기에서 폼 찾아가지고 우선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이니까 속성 좀 불러와서 확인할게요. 그래서 OK를 눌러서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폰트 값하고 컬러 값을 주실 건데 처음 공통으로 세팅하는 폰트하고 컬러는 좀 다 똑같이 할게요. 우선 컬러는 요거 111 요거 사용할 거고 폰트는 요거 14픽셀에 더다나 맑은 고딕 저거로 세팅할 겁니다. 컬러는 요거 공통으로 우리 쓸 거고 그 다음에 폰트는요 14픽셀에 더다나 맑은 고딕 요렇게 폰트를 쓸 거예요.
거단하고 맑은 고딕으로 폰트 패밀리를 준 거는 기본적으로의 설정 의미가 그 영문 들어오면은 거단화가 먹고 한글이 들어오면 맑은 고딕이 적용되는 거 요런 살짝의 컨셉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화면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 위에 그려져 있던 컴포넌트들이 여전히 백그라운드도 테두리도 아무것도 없을 거지만 아까보다는 폰트는 조금 정리가 된 느낌으로 보여질 겁니다. 왜? 얘네들은 컴포넌트가 상속을 받은 거니까.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은 폰트하고 컬러 속성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폼한테 뭘 줄 거냐? 한 개 더 줄 거예요. 뭐냐? 배경 컬러입니다. 보시다시피 화면에 배경의 컬러가 없어서 지금 다 투명하게 보여지는 게 저도 보기가 불편하고 제가 화면을 이제 공유해서 보여드리는 여러분도 불편하게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에다가 저는 우선은 백그라운드를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화면의 컬러가 이제 흰색으로 바뀌게.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 지금 다 폼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고 있는 속성인데 여기에 컬러하고 폰트를 준 이유는 내가 폼 안에 들어가져 있는 앞으로 그릴 모든 컴포넌트가 똑같이 디폴트로 설정돼 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쓰라고 준 값이고 백그라운드에 흰색 준 거는 누구 거냐면 얘한테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컴포넌트를 작성할 때, 내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도 배경이 흰색이네? 그러면 내가 폼에다가 백그라운드 흰색 했으니까 거기서 폰트도 받고 컬러도 받고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컴포넌트의 배경이 흰색이라도 그거 흰색 쓰셔야 돼요. 상속으로 설정하는 속성은 컬러하고 폰트 두 가지만 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또 테마 작성의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대한 툴 이용해가지고 애드 셀렉터로 불러와서 속성 창에 가지고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툴을 이용해가지고 작성하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텍스트 영역을 어느 정도 조금 알겠는데,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추가해가지고 작성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아까처럼 제가 이제 속성까지는 불러오고, 작업은 여기에서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요 틀만 불러와서 내가 필요한 속성 넣어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간에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습의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만약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텍스트 영역을 이용하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텍스트 영역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앞에 레퍼런스 그룹도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속성은 불러와서 쓸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저처럼 불러와서 필요한 걸 입력했는데 얘네들이 싫은 거예요. 나 안 쓰는 그런 애들은 정리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익스플로어 창에서 우클릭하시면은 컴프레스나 컴프레스 올 이용해가지고 입력되지 않는 값들은 다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편하실 대로 작성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를 이제 볼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화면에 내가 지금 작성해야 되는 컴포넌트들도 그려져 있고 그 컴포넌트를 조금 보게끔 타이틀이라던가 여기 라벨 같은 것들이 또 써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디자인이 없어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다 텍스트만 보여지고 있는데 저게 원래 화면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부분이 조금 수월하게 보이도록.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혀 뭐 그렇게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거와 똑같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디자인 정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우리 이제 기본적인 6개 문법은 다 배웠으니까 여기 지금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컴포넌트를 선택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저렇게 배치해서 그렸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컴포넌트의 기능 설명하는 내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보기는 조금 편하게 디자인을 조금 세팅을 바꿔야 돼가지고 뭘 할 거냐? 제가 지금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여기 채팅창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내 여기 테마 텍스트 영역에서 지금 작성한 폼 밑에다가 그대로 붙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테마 안에, 스타일 시트 안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문법은 요 6가지가 답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앞으로 구조가 복잡해지는 이제 컴포넌트에서는 저 6개에서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디자인의 표현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베이스, 근간이 되는 건 결국 저거에 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기본적으로 설명 들었었던 저 기본 문법 6가지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이제 오늘 오전에 조금 목표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사용된 것이 클래스구나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클래스는 내가 테마에다가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클래스 정보를 화면에서 적용을 해줘야지 이제 완성이 되는 문법이었어요. 그런데 카피만 해가지고 화면으로 돌아가 봤더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건드린 게 없는데 디자인이 변경돼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은 테마만 작성을 할 겁니다. 어떤 컴포넌트는 물론 스타일시트만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정보를 다 보여주는 컴포넌트들도 있고 어떤 거는 속성을 조금 건드려줘야지 내가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애들도 존재합니다. 지금 클래스 같은 경우도 작성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 정보를 아시는 것처럼 CSS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집어 넣어줘야지만 비로소 적용이 되는 그런 문법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테마의 정보만 집어 넣었더니 결과가 보여지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 테마도 작성을 하고 화면에서 속성 값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다라고 하면 너무 헷갈려요. 아직 둘 중에 어느 하나 완전히 이해를 못했는데 얘도 건드렸다가 얘도 건드렸다고 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오로지 목적이 테마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면에서 뭔가를 세팅해야지 보여주는 디자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EXE 화면에 이 폴더 안에 있는 화면들은 그런 세팅이 이미 되어져 있는 녀석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적용된 정보가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클래스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 거긴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게 있다. 클래스 문법이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하는 거 잠깐 보시고 그리고 적용은 속성창에서 했던 거 하지만 오늘은 속성은 안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기는 조금 좋게 하려고 이러한 디자인 정보만 테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저장돼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요 세팅으로 확인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맨 첫 번째 스태틱이라고 나와져 있는 컴포넌트의 가이드를 볼 건데 지금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보시다시피 얘가 만약에 테두리가 있거나 배경에 컬러가 있거나 한다면 나도 화면에서 그 똑같은 값들을 줘가지고 디자인을 작성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공통으로 받는 폰트하고 컬러 정보만 적용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동일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선 건너뛰겠습니다. 왜? 어차피 똑같으니까. 대신에 저 스태틱 자체는 우리가 오후에 캘린더 작업할 때 한 번 더 볼 거라서 우선 여기서는 넘어가고 본격적인 작성은 첫 번째 비슷한 구조, 누구? 다니엘 구조의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할 건데 누구를 선택할 거냐면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를 선택하실 거예요. 얘네들 세 개 중에 대표로 텍스트 에어리어를 우리는 오늘 완성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화면의 텍스트 에어리어는 테두리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냥 텍스트 입력된 거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녀석이 얘처럼 똑같이 디자인이 바뀌려면 우리에게 눈에 이제 보여지는 몇몇 속성들이 있죠. 아, 뭘 줘야 되겠고 이런 것들. 그거를 내가 우선 추가하시면 돼요. 처음이니까. 대신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컴포넌트는 내가 드래그해서 그린 것보다 넘치게 텍스트를 입력받았을 때 자동으로 줄바꿈하는 기능이 조금 필요한 속성입니다. 제가 자동으로 줄바꿈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막 떠오르는 녀석이 있으면 그거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 저 모르겠다 그러시면 우선 가이드 보고 아시는 속성까지만 표현해가지고 우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부터 50분까지 5분 드려볼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공통만 작성해가지고 완성하셔서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11시에 시작할 겁니다. 그때 확인하면서 체크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은 지금부터 요거 작성하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는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